어떤 경우에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나으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거는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가 약간 클 때 있는 거죠. 또는 그 사이즈는 나는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보형물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형물은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고 그 넣었던 그 사이즈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볼륨 이상 또는 자기가 선택했던 사이즈에 대해서 변함없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형물이 싫다,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보형물이 들어가는 거 싫다, 또는 나는 내 허벅지나 배에 충분한 지방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지방이식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지방이식을 했었을 때의 장점은 어떤 촉감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물론 더불어서 허벅지나 배에 본인이 많다고 생각했던 지방을 좀 제거를 해서 좀 더 날씬한 모습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으며, 또한 지방이식에 또 좋은 거는 요즘에 이슈가 많죠. 그 보형물을 넣고 나서 생기는 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한 후에 가슴이 작아지고 다시 보형물을 넣기는 싫고, 그런 경우에 지방이식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보형물이 넣었을 때만큼의 그 정도 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보형물을 빼고 나서 가슴에다가 지방을 넣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볼륨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이 싫은 사람, 또는 본인의 지방이 많아서 좀 제거하면서 가슴에다 좀 넣고 싶은 사람, 또한 이번에 엘러간 이슈로 그 희귀암 때문에 보형물을 제거하고 싶은데 다시 보형물을 넣기 싫은데 볼륨을 좀 가지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한테 줄기세포 지방이식은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형물과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우리가 흔히 하이브리드 가슴 확대라고 하는데, 보형물을 조금 작은 거 넣고 그다음에 지방을 좀 많이 넣어서 좀 더 촉감을 좋게 하고 보형물이 만져지는 느낌을 줄인다거나, 또는 새가슴이 없는 사람들 있죠. 이 흉곽이 바로 떨어지고 가슴 확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경계가 좀 보이게 됩니다. 그런 부위에 특히 위쪽과 안쪽에 지방이식을 같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서 또 전문의와 상의를 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본인한테 적합한지 좀 생각해보고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고민을 하는 석회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석회화는 우리가 지방을 가슴에 넣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석회화가 왜 생기느냐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수술실 환경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고, 주입을 하는 어떤 테크닉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석회화가 생겼다고 해서 흔히 잘못 아는 상식 중에 하나가 유방암과 좀 구분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방암을 검사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지방 이식으로 생긴 석회화와 유방암에 대한 석회화는 구분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